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요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오늘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되게 크게 갔어요. 과연 우리는 이 난국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심도 있게 연구해 봅시다. 오늘은 페노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이고 하락장이라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하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페노션과 HMM, 해운주가 이 하락장에서 바닥을 찍고 생각보다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페노션이 몇 년 전부터 공모할 때부터 제가 공모를 해서 크게 공모를 해서 성공을 했던 주식이고요. 페노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역사 시작할 때부터 주식을 사가지고 성공도 했고 크게 실패도 했다가 다시 복구도 하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여간 쌀 때 매수한 적도 있네요. 2,500원대 매수해서 감자 받고 절단이 났을 때도 회복하고 나왔어요. 주식 투자는 정신만 바짝 차리고 그때의 상황을 응용을 하고 대응을 하면 어려운 주식시장도 탈출할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나쁘다고 해요. 절망하지 마세요. 전쟁 언젠가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전쟁 때문에 내려박았던 주식들은 다시 원상 회복. 물론 현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가 여러분들은 매우 좋은 기회죠. 하지만 미리 들어간 사람은 속상하죠. 그러니 각자 위치에서 현금이 있는 분은 기회로, 그리고 현금은 없는데 주식은 물렸다. 그러면 끈기와 인내와 버팀으로 버텨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에 현금 준비한 거를 투입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이 매우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좋았어요. 떨어진 거에 대해서 속상해 하시는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더 빠져라. 나는 저가 매수에 승부를 건다. 나는 미리 준비했다. 이런 거죠. 오늘 방산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도할까 말까 하다가 욕심을 좀 냈어요. 왜냐면 6월 15일 날 누리호 발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내 편이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베팅을 했는데 3% 가다가 2%로 빠지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맞추면 신의 위치죠. 그냥 만족을 합니다. 일단 성공을 했고 하나 에어로 방산주는 내가 전쟁 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한 테마죠.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수 준비만 편히 하면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종목인 LG전자 우선주, LX세미콘, 기타 등등 내 주력으로 갔던 종목이 빠지니까 자산이 빵빵 떨어지죠. 이런 때는 자산을 보지 마세요. 금액을 보지 마세요. 금액 보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자기가 오래 투자한 종목은 왜 빠지는지, 왜 이유 없이 빠지는지 알 거예요. 그러면 좋은 종목을 기회로 봐서 더 주식수를 늘리는 작전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 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페노션, 해운주인데 왜 너만 상승해? 내가 보기엔 더 간다. 하지만 난 철수를 준비한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좋은 주식이 우리나라에 널려 있다. 그래서 굳이 무리하게 가고 싶지 않다. 좋은 주식을 옮겨타기 작전을 할 겁니다. 해운주가 왜 이 전쟁 시 이런 하락장에서 왜 좋은지 한번 제가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수혜주 돼버린 HMN 사흘 만에 22% 급등. 러시아 노선 중단 검토 소식, 운임 추가 상승 기대 자극. 코로나발 물류 대란 시 코로나 물류 대란 때도 HMM 그리고 페노션 쪽이 물류 대란으로 매우 좋았다고 하네요.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러시아 항로가 막히면 의외로 운임이 추가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저도 왜 그럴까? 왜 해운주가 움직이고 왜 해운주가 다 무너지는데 얘들만 상승을 하지? 의아했지만 또 그런 빈틈이 있네요. 하지만 저 해운주에서 저도
10년 이상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해운주의 유류비라는 거는 매출의 30%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원유가 오르면 좋을 거 없어요. 근데 해운주에게 지금 원유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120달러, 130달러, 뭐 200달러 간다는 말도 있어요. 그럼 해운주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운임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악재는 감추고 운임이 상승할 수 있다는 그 호재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운주가 작년에 실적이 매우 좋았어요. HM의 실적도 최대였고 해운주의 펜오션도 13년 만에 최고의 매출과 최고의 영업이익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운항을 중단하면 순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죠. 러시아 항로가 없어지면 운임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HMN, 펜오션은 러시아 노선이 비중이 매출이 미미하고 해상 화물 우송 노선이 어느 한 곳이 막히면 파급 효과로 전체 운임이 치솟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코로나 때 그랬나 봐요. 어디 한 곳이 막히면 운임료가 더 상승을 하는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게 요번에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공부할 겸 세상을 한번 보고 러시아 항로가 중단이 됐을 때 운임료가 오르는지 한번 봅시다. 전쟁이란 이슈는 운송시장에서 할증료를 부과할 수 이유가 되지 운임이 하락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선박들이 마음 놓고 돌아가지 못하면 얼마나 무섭게 운임이 상승하는지 무려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질리도록 경험했다. 야,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 어디가 막히고 물류가 무너지면 운임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항로가 막혀버리면 그 항로가 막히면서 어디가 이상하게 작동을 하면서 운임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이번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또 운임료가 오르죠. 왜냐면 선박들은 배가 없는데 원료인 원유가 오르면 당연히 운임료가 오를 것 같기도 하네요. 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런 힌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네요. 전쟁이라는 게 해운주에겐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방산주만 좋을 줄 알았는데 해운주가 이상하게 오르는 거예요. 제가 사실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돈세형은 절대 손절매를 안 합니다. 손절매 할 주식은 사지도 않고 한번 들어가서 손해를 보면 더 이상 안 사고요. 손절매를 안 할 주식, 좋은 주식만 계속 물량을 늘립니다. 제 투자법인데요. 지금까지 잘 버티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방송에서는 손절매 하라고 하죠. 전 손절매를 반대합니다. 손절매 할 주식을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제가 저가물사에 샀는데 빠진다. 그러면 더 살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펜오션 지난해 영업이익 5,729억, 2008년 이후 최대. 2008년도에 BDI가 12,000원까지 갔어요. 근데 12,000원 갈 때보다도 지금 순이익이 늘어났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때보다 배도 늘어났고 그런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전쟁이 운임을 또 상승하게 하면 연료값이 올린다, 원유가 오른다 해도 운임이 오르기 때문에 커버가 되고 기업의 이익은 또 많이 상승할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합니다. 13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 올해 BDI 추이 살펴야 된다. BDI는 뭐죠? 건화물 운임 지수입니다. 한마디로 건화물 운임료죠. 펜오션은 건화물 쪽 매출이 한 70% 이상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M하고 틀리게 HM은 컨테이너선이 거의 주고요. 펜오션은 건화물 운임, 벌커선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BDI를 항상 살펴야 되고요. BDI가 최고치는 2008년 12,000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3,000까지 넘었다가 중국 올림픽 때문에 2,000인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반등을 해서 지금 2,200선 정도, 한 3,000까지 넘으면 꽤 괜찮게 돈이 올라옵니다. BDI 지수가 3,000 이상 되면 회사는 영업이익이 급격히 올라오는 올해 1분기 BDI 누적 평균은 1,700포인트다. 이거보다 상승을 하면 기업이 더 순이익이 늘어나고 주식은 많이 가겠죠. 근데 지금 현재 데이터는 한 2,200선. BDI 건화물 운임 지수가 주가 지수보다 급격히 오릅니다. 오르면. 물론 내릴 때도 절벽처럼 내리지만 오르기 시작하면 끝없이 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13년 전에 12,000원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BDI 지수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파산 내몰렸던 해운사, 화려한 부활, 올해도 초대박 실적 이어갈까? 이건 HMM 영웅인데요. HMM은 계속 10몇 년을 적자였습니다. 아니 참 2021년도에는 7조 3천억을 법니다. 완전 대박 났죠. 주식은 뭐 2000% 터졌죠. 제가 페놈션을 안 사고 HMM을 사야 되는데 조금만 부지런했어도 저 같은 실력이면 잡아낼 수 있었는데 그냥 뭐 편하게 페노션만 하다 보니까 이익은 났지만 HMM보다 큰 이익은 안 났어요. 아, 이런 기회가 다시 오면 좋겠네요. 그러니 주식 실패를 절망하지 마시고 종목 분야마다 많은 정보를 알고 그 회사가 뭐를 하고 있는지 어떤 때는 돈을 벌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HMM은 컨테인션이 주력입니다. 페노션은 적자 난 게 별로 없어요. 한 1년인가 2년만 적자 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이 납니다. 그리고 매출이 HMM보다는 덜하지만 꾸준히 상승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했죠. 그리고 주식도 꾸준히 좀 오르는 보입니다. HMM처럼 대박은 안 났어요. 페노션의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0년도에는 2조 4천억 정도, 21년도에는 4조 6천억 정도 났습니다. 거의 100%가 올랐죠. 영업이익은 2252억, 작년에는 5525억, 5729억이네요. 이것도 거의 100%가 올랐습니다. 단기순이익은 907억에서 4956억, 거의 4배가 올랐네요. 5배. 주식은 그런데 이만큼 안 갔어요. 영업이익률은 9.2%에서 12.46%로 우상향으로 갔습니다.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3.25에서 15.86으로 대폭 늘어났죠. 배당은 50원, 재작년부터 줬는데 올해는 인상이 돼서 100원 줍니다. 시가 배당률로 하면 1.4% 정도 됩니다. 연간 실적에서 보듯이 매출액도 100% 올랐고 영업이익도 100% 올랐고 단기순이익은 5배 올랐어요. 그럼 배당도 5배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페노션 김 회장님 좀 배당 좀 많이 주세요. 주주도 먹고 삽시다. 이렇게 회사가 튼튼해지고 돈을 많이 벌으셨는데 배당 50원 주다 끼끗 50원 100% 넣어주면 안 되는 거죠. 단기순이익이 5배 올랐으면 5배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회사 많거든요.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페노션 가치평가를 돈세영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3.8조. 지금 현재까지요. 매출은 작년에 4조 6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출은 그 회사에 먹을 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매출액까지는 시가총액이 충분히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으로 봐도 4조까지 가야죠. 거의 5조까지는 시가총액이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페노션은 매출 기준으로도 저평가입니다. 영업이익은 5,729억. 누가 자꾸 물어보시던데 이 돈세영 가치평가는 제 나름대로의 가치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그냥 보통 제조면 영업이익률 여기다 10배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5조 7천억 정도 나오죠? 5조 7천억? 그럼 시가총액이 5조 7천억까지는 갈 수 있다고 그냥 가치평가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저평가라는 거죠. 그런데 기업은 개인 사업도 그래요. 개인도 그렇고 내가 내 돈 갖고만 합니까? 남의 돈 갖기도 하죠. 남의 돈 갖고 돈 벌어도 능력인 거죠. 그래서 진짜 가치평가를 할 때 자기 자본 이익률로 얼마를 벌었냐. 남의 돈으로 많이 넣으면 그 이익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을 곱하는 게 저는 더 정확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 5,729억에 자기 자본 이익을 15배, 8.6배를 곱합니다. 그러면 분위기만 타면 거의 9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130% 상승이 있고요. 적정 가격은 16,000원으로 봅니다. 지금 이거는 2008년도 최고치 건화물 음식가 12,000원까지 갔던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계속 빠지죠. 그래서 290까지 빠졌다가 1,700까지 갔다가 이번에 3,000까지 갔다가 이번에 중국 때문에 2,000까지 빠졌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BDI가 이게 분위기만 타면 급등을 합니다. 2008년도에 12,000원까지 갔다니까요. 현재 BDI는 2148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다시 5,000선까지 가지 않을까. 5,000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도 12,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5천선 가면 페노션이 또 급등할 사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순이익이 따르고 매출이 더 올라오니까요. 1년 새 폭등 후 조정 중, 그리고 다시 지금 오르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중국 동계올림픽 때문에 좀 빠졌어요. 근데 러시아 전쟁이 아까 공부를 해보니까 호재래요. 그럼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거죠. 페노션 이슈로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운임료 호재다. 벌크선 부족 현상은 계속 생기고 있고 벌크선은 제조 2년이 걸린다. 선박 부족 현상으로 BDI 운임 지속이 상승이 예상되고, 그리고 신규 사업인 곡물 사업이 느리지만 성장 중이다. 매출액의 12%에서 17%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페노션이 운수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곡물 사업도 합니다. 곡물 사업은 미래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페노션 투자가 여러분들은 살펴봐야 됩니다. 페노션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추세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1번, 2번에 매수했으면 좋았을 거고요. 이만큼 올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 다시 조정받다가 다시 언젠가는 이렇게 가겠죠. 10,000원 근처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 전쟁이 나고 뭐 했어도 좀 조정을 받는데도 결국에는 해운주는 호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10,000원 근처에서 팔아도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페노션은 월간 차트를 분석하니까 2007년도에 상장을 했네요. 제가 이 상장하는 날 1억을 넣어서 3천만 원을 공모주를 받아서 5천만 원인가 벌고 나왔어요. 이때 저는 요때 못 팔고 요 정도에 팔았어요. 요 정도에. 그리고 더 배가 갑니다. 그래서 페노션은 제가 공모할 때부터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계속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빠지다가 이게 엄청나게 빠지죠. 이렇게 빠진 이유는 이게 페노션이 제가 30대 때 망한 STS 그룹이었습니다. 그룹이 망하면서 완전 휴지 조각이 됐죠. 감자를 뭐 20대 1로 하고 하림이 인수를 하면서, 페노션은 제가 개인적인 전략인데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 전쟁 시 어지간한 종목은 다 빠졌습니다. 방산주만 오르고 해운주 좀 올랐고요. 그리고 별게 없습니다. 오른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오전에도 방산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팔고 많이 빠진 종목으로 옮겨 탈까 하다가 좀 욕심을 내다가 못 팔았어요. 페노션도 저는 다른 종목이, 좋은 종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이걸 팔고, 그동안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주식이, 초우량 주식이 많이 하락을 한 게 많아요. 이번에 기회에 페노션을 팔고 초우량 주식으로 옮겨타기 작전을 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쟁 이슈로 싼 주식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노션을 너무 무리하게 고점까지 갈 생각이 저는 없고요. 21선과 격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 매도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주식을 더 매수하는 전략으로 저는 갈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정신 바짝 차리면 또 거기서 해답이 있습니다. 너무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좋은 종목은 전쟁 분위기가 끝나면 결국엔 또 가요. 그러면 좋은 또 시장이 오니까 그때까지 좋은 종목이면 주식수를 지키세요. 그러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 배당주가 매우 중요한 거죠. 배당 주면 그냥 배당 1년 지나면 배당을 주기 때문에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이 빠지면 좀 더 사면 되는 거고요. 마음 편히 주식을 하세요. 그러면 성공을 합니다.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전쟁은 우리에게 부자로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또 봅시다. 빠이!